고립된 산골짜기, 영원한 안개로 둘러싸인 산속 외딴 수도원에서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존경받는 스승 인선의 여정입니다. 그의 삶은 깊은 신비로움, 예언적인 환상, 그리고 인간과 우주를 잇는 비밀을 이해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추구로 점철되었습니다. 1925년, 인선은 그의 존재를 영원히 바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늘이 열리며 빛나는 부처님이 웅장한 백룡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천상의 존재는 우주 그 자체를 농축한 듯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표정을 지으며 인선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우주의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며 인선을 깊은 황홀경에 빠뜨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떠다니며 별, 강, 산,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인선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명확성과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사건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인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경고였고 또 어떤 것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의 정확성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중일 전쟁 발발과 정치적 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예견했으며 사건의 시점과 주요 인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현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잇따라 잃은 그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수도승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 전통의 경전에 대한 이해로도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중구 내전 중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홍콩, 일본, 대만 등 여러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이동은 그의 영적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치 더 큰 운명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에서 인선은 역사를 바꿀 세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가들이 새로운 화폐 체제와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9년까지 도시에 이르는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규모 침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기계의 혼합체인 하이브리드 생명체의 창조를 예견했으며 이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속박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을 제고하고 본질적인 것과 다시 연결하라는 호소이자 성찰의 초대였습니다. 인선은 이러한 변화들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지혜에 따라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인선은 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대천계 재건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한국이 세계적 조화의 상징이 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들은 신성한 부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짐이었을까요? 나라들의 운명을 형성하고 시간을 초월한 한 사람의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며 인선의 예지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졌으며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백룡과 부처님이 등장했던 그의 첫 번째 꿈은 수수께끼와 계시에 가득 찬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각 비전은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하며 마치 인간 운명을 엮는 보이지 않는 시를 그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36년의 예언은 그의 명성을 예언자로서
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정치 구조를 뒤흔들 사건을 몇 달 전에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돌의 무게를 지닌 장군이 갇히고 황제의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지만 이는 장제스가 자신의 부하 장쇠량에 의해 납치되었던 서한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돌의 무게는 장제스의 이름에 포함된 돌, 석, 자를 상징하며 그의 정치적 권력이 빛을 잃은 것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예언이 실현될 때마다 인선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함께 도전도 따랐습니다. 당국은 그의 비전이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 분열된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의심하며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절과 수도원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지만 가는 곳마다 늘어나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선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도교, 기독교, 유교 경전도 연구하며 지칠 줄 모르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영성이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를 단순한 경고의 전달자가 아니라 희망의 메신저로 만들었으며 인류가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1949년 중국 혁명 동안 인선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동중국해를 건너 대만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명상을 계속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고립되어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1970년 교토에서 열린 불교 세미나에서 그는 가장 수수께끼 같고 영향력 있는 세 가지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2026년 전 세계 경제 붕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선은 어두운 장면을 묘사하며 말했습니다. 모래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들이 무너지고 군중은 빵을 찾아 헤매리라. 창고는 비게 될 것이며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화폐가 나타나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통합할 것이다. 당시에는 먼 미래처럼 들렸지만 이 예언은 행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은유를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늘날의 암호화폐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인류의 공포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2029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괴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계의 열기가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빙하는 분노에 차 녹아내릴 것이다. 해안 도시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인간은 산속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비전의 징후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극지방 빙하의 가속화된 융해를 비롯한 많은 징후들은 인선의 말을 긴급하고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인선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던 것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것은 기계인간 외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30년 인간은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 것이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 존재들은 인간의 교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영적 본질을 속박하고 영혼의 자연스러운 해방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으며, 다른 일부는 인간이 자신의 영적 본질과 단절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선의 예언이 종종 우려를 불러일으켰음에도 그는 항상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변화를 위한 기회, 배움의 기회,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될 기회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비와 겸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경을 기르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전의 깊이는 그가 한국에 대해 말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선에 따르면 한반도는 대천계 재건 외 순간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재생과 통일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빛이 반짝이고 축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묘사하며 변화가 가까웠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신비롭고 상징적인 예언은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들에게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인선 스승은 단순한 예언자를 넘어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비로운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선이 1936년에 예언했던 장제스의 포획 사건이 실현되었습니다. 서한 사건은 그의 비전이 사실임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점령에 맞선 투쟁에서 분열된 세력을 통합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선을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닌 위기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주목받은 이유는 정치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선의 예언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재해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준비를 통해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중국 남부의 한 마을에 다가오는 홍수를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덕분에 수백 명의 생명이 구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이 진정한 범위를 드러낸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교토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선은 인류가 큰 변혁의 문턱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놀라움과 때로는 불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형성할 세 가지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2026년 전 세계 경제 붕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모래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의 붕괴를 언급하며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 시스템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화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후 인선의 이 말은 암호화폐의 부상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불안정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더욱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인선은 2029년에 인류가 전례 없는 기후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열기가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얼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에 잠긴 도시들과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지금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피난처를 찾겠지만 모든 이가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당시보다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인류와 기술의 관계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선은 2030년에 등장할 인간 기계에 대해 예언하며 인간과 너무도 유사의 구별이 불가능한 인공 생명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동맹으로 여겨지겠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간 영혼의 본질 자체를 도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선에게 이 창조물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시험이자 교만과 존재의 진정한 본질에서 단절되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은 인선의 궤적에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명한 불교도 스승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이제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는 예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며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시대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인선의 사명의 강렬함과 그의 말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주 고립되었고 자신의 예언과 함께 오는 영적 부담을 다루기 위해 김명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그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전하며 세월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그에게 드리워진 듯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비전은 우리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가 용기와 지혜로 행동한다면 그 반영을 바꿀 수 있다.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은 한반도에 관한 특정한 비전을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를 대천계 재건이라 불렀으며 이는 통일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빛이 반짝이고 축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는 문화적 부흥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에 희망을 심어주며 갈등을 넘어 조화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미래의 단면을 제시했습니다. 1979년 마지막 영적 은둔에 들어가기 몇 달 전, 인선은 그의 마지막 대중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천상의 용의 귀환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종종 전 세계적 규모의 사건을 언급할 때 사용하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용이 하늘을 다시 날 것이지만 이번에는 정화의 불꽃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불꽃이 파괴적이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며 선과 부패를 동시에 폭로하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부분 중 하나는 분노한 닭과 굶주린 사자라는 두 상징적 힘의 직접적인 대립이었습니다. 그는 격렬한 싸움을 묘사하며 닭이 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영리함과 용기로 사자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닭이 울 때 어둠은 물러날 것이지만 들판은 비어있고 수확도 축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선의 말을 연구한 학자들은 닭을 한국으로 그 끈기와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사자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들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갈등을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외부의 영향을 극복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순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하늘에 떠오르는 새로운 빛에 대한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연결하고 물리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며 세계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으로 통합할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빛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나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의 그림자에 갇힐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 후 많은 사람들은 인선의 비전을 인터넷과 디지털 연결성의 전 세계적 영향에 대한 암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진정한 절정을 이룬 것은 그가 깨어난 영혼의 시대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인선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인류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마주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질적 환상을 버리고 영적 가치와 자연과의 조화에 기반한 더 진실한 삶을 수용하도록 도전받는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이 아닌 본질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그 반영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항상 숨겨져 있던 신성한 잠재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인선에게 이 시대는 외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환기에 따를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가짜 세계를 창조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계들은 완벽해 보일 것이지만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다.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진 자들만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인선의 말 속에는 희망과 경고 사이의 긴장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현재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의 비전은 무엇보다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지혜, 자비, 용기를 기르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덕목이 다가올 도전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선의 마지막 계시는 한반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합의 새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남과 북의 빛이 하나로 합쳐져 전 세계를 밝히는 광채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문화적, 영적 르네상스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아침의 땅이 새 시대의 등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인선의 말은 신비와 영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보냈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울려 퍼지며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의 삶의 마무리는 단순한 생의 끝이 아니라 세계적인 성찰과 변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선은 대만의 작은 마을에서
9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평온한 표정을 지었으며 마치 궁극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선택조차도 우주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선의 제자들이 보존한 그의 글과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명확성이 담겨 있어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자주 세 가지 기본적인 덕목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비, 용기, 그리고 분별력. 인선에게 이 덕목들은 인류가 그의 비전에 묘사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의 유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가 예언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는 가능성의 들판이지 정해진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안도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인선의 비전이 진실이라면 이는 인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성찰 중 하나는 기술 발전과 영적 연결 사이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